love, man. I love the kids, man. I love the kids. No pedo shit. I love the kids, man. See y'all later, man. 아직도 구속되지 않고 또 아직도 미국으로 추방당하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인 악마 유튜버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서울 시내를 활개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의 SNS 계정이 차례대로 폭파되고 있는 가운데 그가 올린 마지막 영상은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찍은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요. 한국의 초딩들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영상에서 망할 대로 망해버린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나는 10대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며 연예인 행세를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런데 150cm대의 왜소한 덩치 때문인지 자신보다 키가 큰 초등학생들 사이에 서서 셀카를 찍어주고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은 뭔가 불안해 보였는데요. 얼마 전 광화문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임시 여권을 자랑하며 한국을 탈출해서 미국에서 이들을 고발하는 일을 계속할 거야. 트럼프 대통령과 가깝게 모든 걸 고발하겠어 라는 헛소리를 내뱉었을 때의 당당함과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어진 모습이었죠. 물론 그가 갑자기 활동을 재개하며 영상을 올리는 것은 돈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헛소리를 쏟아내면 좋다고 호환하는 멍청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위협을 무릅쓰고 영상을 올린 건데요. 이번에는 모습이 좀 이상합니다. 미국에서는 한인 깡패들이 너 사람들 잘못 봤어. 우리 한국인은 전 세계에 있어. 널 어디든 쫓아가서 널 죽이고 말 거야. 이건 공개적인 경고야. 너 조심해 라며 무시무시한 영상을 올리고 한국에서도 출국 금지가 되어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취해야 할 노선을 싹 바꾼 건데요. 정말 흔하지 않은 수준의 정신병자인가 싶죠. 그는 올림픽 공원에서 글로벌 팝스타 흉내를 내며 우리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합니다. 연신 한국을 칭찬하는 발언을 쏟아내며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아이들에게도 한국식 인사를 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I love Korea라고 큰 소리로 외치기도 하죠. 하지만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영악한 행위라는 것을 쉽게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존이 소말리를 따라다니며 영상을 찍고 한국인들이 싫어할 만한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 일러주는 한국계 미국인이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소녀상의 정확한 의미, 어떤 지점에 가서 어떤 행위를 해야 한국인들이 반응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한 곳곳을 돌아다니며 회악질할 수 있었던 건데요. 이번에 올림픽 공원에서 초등학생들 무리를 만난 것도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가을 소풍을 왔던 초딩들을 만났던 한국에서 초등학생들이란 어떤 행동을 해도 처벌받지 않고 풀려나는 촉법 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무조건적으로 친절하게 대응합니다. 또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와 한국 경찰, 언론이 자신을 못살게 굴며 인종차별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짜야 하기 때문에 연기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참 조그만 게 머리 열심히 굴린다 싶죠. 물론 뭣도 모르는 우리 초등학생들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이런 악마 같은 사람에게 달려가 웃으며 사진 찍고 악수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는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외신들이 예상한 대로 10년형이 선고될 확률도 높지 않다는 건데요. 물론 한국에서 받고 있는 혐의는 편의점에서의 난동 한 건이긴 합니다. 한국의 법체계에서는 미국과 달리 범죄 혐의를 합산해 형량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혐의, 가장 확실하게 범죄가 성립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놓고 처벌하는 방법이 활용되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확실하게 증거가 남았고 현행법에서 명문화된 문제로 짚어낼 수 있었던 것이 편의점 난동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를 도와주는 못난 한국계 미국인들 덕분인지 이 법체계를 정확하게 피해가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현재 서부지검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에 담긴 물을 탁자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편의점 직원이 이런 글을 말리자 외설적인 욕설을 퍼붓기도 했죠. 하지만 우리를 분노하게 한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소녀상에 추악한 행동을 하고 한국과 일본인 여성들에게 저질렀으며 온 세상 한국에 대해 이상한 유언 비어를 퍼뜨리는 행위를 줄줄이 소시지로 늘어놓았는데 이 모든 걸 처벌하려면 10년형도 모자란 건데요. 다행히 안전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깐 저희 구독자분들께 알짜배기 최대 128만원 지원금 찬스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은 지난 3년여간 팩트에 기반해 세상을 바라보는 이야기를 소상히 전해드리는데 집중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진중함을 해치는 서비스를 소개하는 일은 지양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심사숙고 끝에 선별한 짱짱한 혜택 처한 곳 소개 올리려 합니다. 여러분, 약정 끝난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인데요.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원에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원까지 설치 당일 받을 수 있거든요.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 합니다. 아정당은 만약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액의 120%로 돌려준다는데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네요. 아이폰, 갤럭시도 지금 주문하시면 당일 발송됩니다.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이를 얼마나 잘하면 이사당을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 이사도 제공합니다. 업계 유일 365일 24시간 언제든 전화, 카톡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연애 범죄자들이 그렇듯 앞에서는 사과를 하는 영상을 올리면서도 뒤에서는 한국과 한국인을 조롱하고 한국 법체계를 무시하며 경찰과 검찰을 조롱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난동을 피운 것도 사실은 자신이 다 치웠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남한산성으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영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 빨간 모자를 쓰고 북한으로 넘어가 제2의 데니스 로드맨이 되겠다는 헛소리를 읊기도 합니다. 북한으로 도망가다 김정은을 만난다면 트럼프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알 수 없는 말도 함께 중얼거리며 말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긴급 일회용 여권을 만들어 도주를 준비했다는 증거가 남았다는 겁니다.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여권 일련 번호가 바뀌면 자신을 추적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일회용 단수 여권을 긴급으로 발행해 미국으로 도주할 발상을 한 건데요. 전문가들은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나라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더군다나 그대로 미국으로 받아줬다가 미국 내에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골칫거리를 쉽게 받아줄 리가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죠. 그래서인지 미국을 비롯한 외신들에서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됐으며 한국 감독에서 최소 10년형을 받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국 더 미러즈 미국판에서는 한국에서 무슨 짓을 했을까? 1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유튜버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기사에서 그가 저지른 일을 낱낱이 고발하며 비판합니다. 기자는 아시아 곳곳에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비판을 받았던 한국의 시민의식과 수준을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다. 앞서 일본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으며 풀려났던 경험이 이런 악마를 만들었던 것 같다. 이번에 더 많은 법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의 혐의는 한국 당국이 그가 저지른 행동뿐만 아니라 그의 언행을 근거로 제기한 것으로 확대됐다.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한국에서 나오고 싶겠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영업 방해뿐만 아니라 사용 혐의도 받고 있으며 문자까지 기소될 예정이다. 한국인들의 확실한 처벌로 이 세상의 악마 유튜버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죠. 영국 BBC와 미국 MBC 뉴스 역시 그의 최신 영상을 짚으며 더 이상 까불면서 웃을 때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에서의 문제와 문제다. 현재 딥페이크 제작에 유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한 한국인 여성 스트리머와 입을 맞추는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생중계했는데 이건 완벽히 선을 넘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길거리에서 마주친 일본인 여성들에게 무리를 일으킨 것으로 처벌받지 못하겠지만 양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런 혐의들로 실제로 처벌받을 수 있을지를 법적으로 살펴보니 10년은 어렵지만 최대 7년까지는 감옥에 가둬둘 수 있겠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는데요. 가장 마지막에 말씀드린 관련 혐의는 분명 그가 만들어 올린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직접 그리고 대중에게 공개했다는 점에서 모든 혐의가 입증됩니다. 그리고 이때 딥페이크 동영상을 제작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현행법상 한국에서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단건의 범죄에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5년 동안 문 벌금 총액이 500만 원을 넘으면 심사를 거쳐 추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감옥과 추방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죠. 언제부턴가 잠잠해져서 우리들 기억 속에 사라져가고 있던 악마 유튜버 그가 경거망동하며 미국 여권을 들고 설치고 서울 시내 공원에서 초등학생들과 만난 영상을 그대로 올리며 또다시 무리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착한 척 문제없는 척 연기하지만 결국 자승자박하며 스스로의 목을 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 두 눈 똑바로 뜨고 그를 처벌해 전 세계에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당장의 문제만 없애자며 얼렁뚱땅 풀어준 일본에게도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런 일을 시작한 것은 2023년 일본이 처음이었는데요. 여러 기행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자 그는 신이 난 나머지 더더욱 민폐 행동을 일삼기 시작합니다. 공공장소나 전철에서 일본 비하 노래를 크게 틀고 다니고 소란을 피웠으며 등교하는 여고생을 스토킹하면서 성인 애니메이션의 신음소리를 크게 트는 일삼았거든요. 결국 일본 경찰에 잡혀가 취조당하는 중에는 영어로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일본 경찰이 실수 하나를 저지릅니다. 영어할 자신이 없고 더 이상 영어로 말할 수 없다 판단한 도쿄 경찰이 이렇다 할 손을 쓰지도 못하고 풀어준 겁니다. 결국 더 자신감이 붙은 일본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바람에 이렇게 해도 아시아 원숭이들은 날 건드리지 못하는구나 라는 교육을 시킨 계기가 된 것이죠. 완벽히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현재 미국에서는 해외에서 무리를 일으킨 자에 대해 난민 신분과 영주권을 박탈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된 세상이 찾아올 수 있는지 처분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모두 두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고 있어야 할 것 같다는 다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